자, 복습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도 깔끔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일단 형태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형태소 관련해서는 일단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형태소는 단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녹아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 9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실질 형태소라 그러죠. 의미를 의미가 없는 부분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뭐가 중요했냐면 형식 형태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 형태소에 만나면 동그라미 시작을 했고, 구체적으로 형식 형태소에는 이제 조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체온 뒤에 붙는 녀석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미 들어가죠. 활용할 때 변하는 녀석들 어간 뒤에 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접사가 들어갑니다. 어근 뒤에서 어떤 뭐 앞이나 뒤에서 의미를 줄이기도 하고 혹은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꾸기도 하죠. 그다음에 자립 형태소가 하나 있고 자립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건 의존 형태소죠. 왜냐하면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에다가,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서 왔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간을 찾아서 세모를 치자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이렇게 요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간과 어미의 이제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변하지 않는 걸 어간, 세모 지적을 했고 변하는 부분은 어미, 얘는 우리가 동그라미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룰을 내가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알려드렸어요. 1번, 첫 번째는 기본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단어를 만났어? 그럼 기본형을 찾아야 돼요. 자, 먹히다라고 나오면 좋지만 먹히고, 먹히니, 먹히어처럼 나오면 기본형이 뭐야? 먹히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끝말에 고만 붙여봐. 자, 먹히니, 먹히어, 먹히고, 먹히다. 이렇게 먹히다로 기본형을 바꿔놨어. 그리고 끝말이 뭐만 붙여봐? 먹히다, 먹히고. 여기까지만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안 변하죠? 먹히까지 안 변하죠? 여기가 어간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뭐라고 불러? 다, 고, 니, 같은 것들을 변하는 녀석들 어미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이 어렵다면 현재 형태에서 이제 여기 내가 뭐 많이 적어놨는데 고만 붙여봐, 고만. 그럼 다 끝납니다. 자, 덧붙이며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자, 덧붙이며 기본형이 뭐죠? 덧붙이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덧붙이다, 덧붙이고 고만 하나 붙여봤어. 어디까지 안 변해? 덧붙이까지 안 변해. 됐어? 그리고 나서 다가 변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어간어미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어마럼이랑 선어마럼이로 갈 건데, 우리가 이제 틀을 만들어 보면, 세모친 요만큼이 이제 어간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선어마럼이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마럼이가 붙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때 여러분들 선어마러미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선어마러미는 어마러미보다 먼저 앞선 위치에 있는, 그지?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인데, 요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다만 이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 관련한 선어마러미가 있죠. 예를 들면, 는 같은 거는 어때? 먹는다, 현재. 먹었다, 미래. 그죠? 과거. 먹겠다, 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선어말어미의 시제 관련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높임의 기능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먹으시다, 그죠? 가시다 이런 식으로 높임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나중에 외우시고요. 자, 종결입니다. 종결은 그냥 이 위치예요. 끝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어마러미는 원래 끝에 있는데 종결은 그 뒷말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됐어? 대표적인 게 다 같은 게 있죠. 먹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먹을까? 이것도 문장이 끝나죠. 먹어라 이런 것들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종결입니다. 연결은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죠. 뭐 어떤 위치예요? 한 문장의 끝에서 다음 문장을 연결해주는 위치죠. 그 뒷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다음 말이 있다 이런 것처럼 그치? 뭔가를 연결해주는 위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괜찮았어요. 네, 전성어미 외우셔야 돼요. 전성어미 명사형, 부사형 됐어? 그리고 또 이제 관형사형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전성어미가 뭔데? 문장의 성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지 않았던 기능을 만드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먹다라고 하면 이거 원래 서술어예요. 하지만 먹까지 어간에다가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버리면 뒷말에 명사를 꾸밀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관형사 의 기능을 갖도록 만들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거 한번 점검해 보죠. 명사형 전성어미 세 개입니다. 미음, 기.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로. 간혹 이라는 접사를 추가해서 쓰는 어떤 개념서도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접사예요. 그 다음에 아서나 어서 같은 것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쓰이는 종속적 연결음인데 부사형 전성어미에 기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간의 의미를 주죠. 먹은, 간, 과거, 먹는, 현재, 먹을, 갈, 미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형태소를 구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룰을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가 세모, 두 번째가 동그라미입니다. 어간의 세모,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형식의 동그라미. 다시 한번 잡아볼까? 어간의 세모, 의미가 없는 형식의 동그라미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의미가 없는 것들 쫙 치고 가죠. 이거 조사네요. 조사입니다. 기본형이 만나다일 거예요. 그죠? 만나다, 만나고, 여기까지가 어간, 그리고 니은은 어미. 어간 뒤에는 무조건 어미야. 지는 명사예요. 의존명사. 조사입니다. 벌써 의미 있죠? 5년이 조사입니다. 기본형이 넘다네요. 그럼 넘다, 넘고, 넘까지가 어간, 걔는 부사형 전성어미네. 이런 녀석들 조심하셔야죠. 항상 축약된 버전은 다 살려두셔야 됩니다. 얘는 원래 흐르다에다가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기본형 흐르다 흐르고 흐르까지가 어간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되겠죠. 됐어? 또 한번 가볼까요? 다음 거 최근에 부사격 조사네요. 기본형이 보았더니예요. 그죠? 그럼 기본형 보았던을 만들어 놓고 살려놓고 기본형이 뭔데? 보다, 보고, 보까지가 어간이네, 그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이것도 과거 시제. 됐습니까?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겠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은는만도네요, 보조사네요. 장발과 보통 관은 이제 부사격 조사 아니면 접속 조사로 쓰이죠. 문신이 주격 조사입니다. 매력적 뒤에 나오는 요 인이 기본형이 원래 이다였을 거야. 서술격 조사입니다. 근데 서술격 조사는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쪼개요. 어떻게? 매력적 이까지 어간, 그 다음에 니은은 어미. 이렇게. 됐습니까? 거구의 관형격 조사. 얘는 기본형이 남자, 다였을 겁니다. 남자이고, 남자이니, 남자이며, 이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되겠죠. 자, 문법을 목적격 조사. 기본형은 잘하답니다. 근데 잘하다에다가 뒤에 뭐가 붙은 경우냐면 려면이 붙은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하다, 잘하고, 잘하니. 뭐뭐 하려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간과 어미 잡아주고 가는 조사. 되다, 되고, 되니. 되까지가 어간. 그죠? 그 다음에 는 어미. 목적격 조사네요.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빠르까지 어간. 걔는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외우다, 외우고, 외우니. 외우까지 어간. 고는 어미. 다양한, 다양하고, 다양하니. 기본형이 다양하다겠네. 그죠? 여기도 다양하까지 어간, 니은은 어미가 되겠죠. 문제 뒤에 나오는 그 조사. 풀다, 풀고, 푸니. 풀까지가 어간, 어미. 또 나오네요. 보다, 보고, 보니. 보어간, 는 어미.
것 뒤에는 이가 조사고요. 그리고 좋다. 아이고 생략이 이거 좀 가려졌는데 해보죠. 좋다. 어간 어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 방이면 다 끝나요. 왜 끝나냐? 동그라미가 아닌 모든 건 전부 다 뭐 하면 됩니까?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하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어간과 형식 요 두 개를 합치면 의존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는 의존 형태소 잡으시면 되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자립 형태소요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틀 만들어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 단어의 종류 관련된 부분인데 단어의 종류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어근, 접사 아셔야 돼요. 갑니다. 자, 어근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다에서는 가가 그랬고요. 높다라타에서는 높이 그랬죠. 기본형에서 보통 그 용언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에서 다를 빼주시면 돼요. 접사가 이제 중요했어요. 접사는 어근에 붙어가지고 됐어?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접사,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단어의 종류를 구분하실 땐 단일어, 어근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복합어,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이제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단어의 종류를 구분할 땐 단어를 딱 한 번만 쪼개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양옆에 의미가 있는가야. 여기에 의미가 있어? 여기에 의미가 있어? 그게 구분하시면 되죠. 한쪽에 의미가 없고 있고 한쪽이 없다면 하나는 의미가 없는 녀석이니까 요거는 파생어가 되겠네요. 그쵸? 만약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되겠네요. 만약에 직접 성분 분석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랑 늘을 쪼갤 수 없죠. 이러고는 단일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구분을 꼭 잘 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나오냐면 합성어의 종류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 보통 사용하는 국어의 문법 규범을 잘 지킨 통사랑 문법 규범을 아닐 비자죠. 잘 지키지 않은 비통사가 있는데 이 비통사를 우리가 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비통사의 합성어의 종류는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붓을비 척척박사 끊으면요. 붓을 끊고 비, 척척 끊고 박사, 볼록 끊고 거울. 붓을은 품사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다고 가정할게요. 부사입니다. 비는 명사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어색해. 원래 명사는 관형어사가 꿈이거든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을 못해요. 원래는 관형사가 꾸미는 일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 잘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 끊고 칼, 감 끊고 발, 덮 끊고 밥, 진 끊고 푸르다. 접칼 뭐가 빠졌는데 원래는 접은 칼이야 혹은 접는 칼이야. 감발 원래는 뭔데 감은 발이야. 덮밥 뭔가를 덮은 밥이야. 지푸르다 짙고 푸른 거야. 즉 이 어간 뒤에 전부 다 어미가 없이 바로 사용되어 버렸어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간은 짙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짙까지가 어간이죠. 짙 혼자 못 씁니다. 얘 의존 형태소예요. 근데 이 어미가 없이 혼자서 결합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어미가 없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단어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 단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입을 직접 성분 분석 끊어야죠. 입을 의미 있습니까? 네. 홑 의미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도 못 쓰죠? 파생어입니다. 됐어? 큰 집, 큰 끊고 집이죠. 큰 의미 있습니까? 네. 집 의미 있습니까? 네. 이거 합성어입니다. 근데 큰 집은 이제 크다에다가 니은이 결합하고 여기에 집이 나왔는데 크까지가 어간, 어미가 따라와 있죠? 얘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네요. 비통사가 아닐 테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보통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율이 없어요. 한 내가 봤을 때 한 5% 미만. 그러니까 왜냐면 사례가 많이 없어. 대부분의 출제는 여기서 되거든. 여기서 됩니다. 2번. 그럼 2번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이 모양을 기억하세요. 직접 성분을 끊었어. 앞에 어간만 있는 경우야. 딱 이 모양 기억해. 직접 성분 끊었어. 앞에 어간만 있어. 됐어? 짓 어간. 접, 감, 접 됐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 꼭 기억하세요. 요 모양. 알겠어?
요 모양이 나오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돌아가다 끊어볼까요? 돌아 끊고 가다죠? 돌다가 기본형 의미 있어. 가다 의미 있어. 합성어야. 자, 돌다가 기본형인데 돌까지가 어간 아는 어미네요. 뭐야? 어미 있네. 통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넷 끊고 갑니다. 기본형이 신뢰할 때 내 의미 있어. 가장자리 의미 있어요. 이거 합성어입니다. 근데 내도 명사고 가도 명사죠? 그럼 얘는 어미가 원래 없는 녀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명사가 안 말인 경우는 전부 다 통사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사이소리 현상 관련해서 한번 하게 되면 이 내과가 조금 더 잘 들어올 겁니다. 피바람 끊겠습니다. 피 끊고 바람이죠. 피 의미 있고 바람도 의미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피는 명사네요. 그럼 당연히 어미는 원래 없는 애니까 동사입니다. 빠진 게 아니죠. 새해, 새 끊고 뉴라는 의미가 있고 이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새는 해를 꾸미는 관형사거든. 그래서 요거는 통사입니다. 자, 열쇠입니다. 열 끊고 쇠죠. 이 기본형이 열다예요. 근데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냥 내가 이 틀 만들어서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이대로 갈게요. 자, 열다의 의미 있습니다. 쇠 의미 있어요. 합성어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열 가지가 어간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뭐야? 여는 쇠가 돼야 돼. 됐어? 문을 잠그는 거, 여는 쇠가 돼야죠. 그죠? 비동사입니다. 젊은이 이렇게 끊습니다. 이 의미 있어요. 사람이란 뜻, 젊다 의미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자, 젊다가 기본형이고 은은 어미겠네요. 그죠? 통사입니다. 자, 군말을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군 의미가 없어요. 말 의미 있습니다. 요거 파생어입니다. 늦더위 요게 예전에 그 2017년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이의가 신청돼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늦은 찾아보니까 접사들하고 늦다의 어간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 더위는 있습니다. 이거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들 잘 하시고요.